이제 우리가 신선 조직, 신선 동결 보관 조직이죠. 연구 활용 플랫폼에 대한 제고라는 제목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이제 왜 이런 퀘스처를 갖고 주제를 준비하게 됐는지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아까 제가 배아파하는 국립암센터의 인체 유래물 은행 뱅킹 관리의 시설과 건수와 전주기적인 자랑해 주신 전주기적인 시스템 그렇게까지는 되지 못하지만 이게 저희 나름대로 이제 다른 많은 기관에서 국가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했던 시절에도 저희는 저희 자체 기관의 자금으로 은행을 개설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많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지금 2023년 현재 누적 환자 수 개념으로는 약 5만 명이고 바이얼 개념으로는 28만 약 30 지금은 뭐 더 증가됐죠. 이렇게 확보 관리하고 있고 그 인체 자원의 종류별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역시 플라즈마 블러드 관련 샘플이 많고 신선 동결 조직도 상당히 이만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정도 관리하기까지는 이 강남이라는 금싸라기 땅에 평당 뭐 만만치 않은 이런 공간과 시설과 인력을 유지하면서 연구 활용들을 위해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분양되고 있는가 분양 실적을 이렇게 누적 분양 실적으로 보면은 전체 우리 카톨릭 CMC 카톨릭 바이오크 네트워크에서 이런 그 분양 실적을 봤을 때 약 18% 정도로 이제 분석이 됩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수치냐면 아까 국립암센터는 이거보다 조금 낮았죠. 3점 몇 %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질병관리청 중심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전국 차원으로 10% 미만의 활용 성과. 그래서 이제 저희는 로봇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한 저희로서는 빈집이 굉장히 많고 빈집 그대로 냉장고, 냉동고와 이런 레퍼레토리 시스템은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빈집이 많아서 걱정되는 것은 저희가 돈으로 때우면 됩니다만 소중하게 열심히 많은 서전에서부터 우리 은행 직원들, 병리 교수님들 공들여서 모아놓은 이 인체 자원들이 연구 활용되어지지 못하고 그냥 각 방 안에 갇혀 있는 채 잠자고 있는 모습은 더욱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연구 활용 효율을 높여보고자 저희 나름대로 많은 잔머리를 굴려서 노력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연구자 니드 기반 맞춤형 뱅킹을 하고 있는데 전체 뱅킹 최근 데이터만 보면 전체 뱅킹의 절반 정도가 맞춤형 뱅킹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반 오버롤 약 18% 분양 효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맞춤형 뱅킹 인체 자원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올라가긴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은행 직원의 은행의 노력과 연구자들, 임상 교수들 간의 그런 어떤 코오퍼레이티브 액티비티를 통해서 우리가 연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거의 맥시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신선 동결 조직만 갖고 어떻게 분양되고 연구 활용되는가를 봤더니 장기별로는 이러하고요. 실제 그 연구 내용을 봤을 때 지금까지 모든 신선 동결 조직을 이용한 연구는 이렇게 DNA, RNA, 프로테인, 즉 이런 걸 마크로 몰리큘이라고 그러죠. 즉 세포의 생명이 정지된 상태라고 전제하고 그 상태에서 구성하는 여러 가지 바이오 몰리큘들의 스테이터스를 분석하고 어떤 리서치 퀘스천과 연관지어서 해석해내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뭐 NGS 등 동원한다고 쳐도 이것은 매스 라지 스케일 스터디 프로그램인 것이지 그 기본적으로 마크로 몰리큘의 스테이터스를 분석하는 의미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서울성모병원만 그러진 않으리라고 보고
뭐 KBN 차원에서 분석해도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다른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했는지를 한번 봤습니다. 그 프레시 티슈라고 하는 것은 적출되고 바로 그 상태, 프레시 상태를 의미하는 게 프레시 티슈고, 일반적으로 저희 은행에 보관 관리되고 있는 형태인 프레시 프로즌 티슈, 그거를 비교해 봤을 때 프레시 티슈는 장점이 많겠죠. 리얼 거의 그 바이오 액티브 스테이트에서 가장 근접한 연구 머티리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셀룰라 스트럭처들이 잘 프리저베이션 되어 있는 상태다. 그리고 아티팩트, 여러 가지 과정에 의한 아티팩트가 굉장히 미니멀하다고 볼 수 있다. 세포의 여러 가지 그 메타볼릭 패스웨이의 각 사이토카인이나 관련된 엔자이믹 액티비티들이 잘 리텐션 되어 있는 상태다. 그리고 진 익스프레션 애널리시스에서도 비교적 리얼 스테이터스에 근접한 애큐리트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분명 장점 맞죠. 하지만 이런 프레시 티슈를 갖고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의 니드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타임 센시티브한 프로세스, 수술장에서 뛰자마자 바로 연구실로 가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최소한 우리 서울성모은행 인천은행 같은 경우 이 적출되고 뱅킹 되기까지 과정을 소위 콜드 이스케믹 타임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시간별로 분석해 봤습니다. 신선도 유지 관리 프로그램으로 해서 30분 이내, 60분 이내, 그 다음에 90분 이내, 120분 이내, 그 이상,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30분 이내 하는 것이 50% 남짓, 적어도 많이 가장 좋았던 시기가 한 60%까지 가는데 이 정도 되는 기관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적어도 1시간 이상, 일부 케이스는 2시간 이상 방치되는데, 이런 콜드 이스케믹 타임으로 인해서 그 여러 가지 에너지 스테이터스, 그다음에 반감기가 짧은 프로테인 성분들은 그 사이에 이미 어떤 건 30분 이내인 것도 있잖아요. 이런 바이오 몰리큘들에 대해서 특히 진 익스프레션 프로파일을 보는데 mRNA를 본다 그래도 mRNA 역시 반감기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이런 갭을, 이런 리미테이션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간에 따른 디그라데이션뿐만 아니라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그 순간에 그런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뭐 100명, 1000명 우르르 모여서 한꺼번에 수술 받는 일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가 않죠. 그래서 라지 스케일 스터디에서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리미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러저런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요즘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인체 유래물 시스템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티슈 같은 경우는 가능한 프레시한 상태에서 프리징해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다른 메소드에 비해서 이렇게 프리저베이션 상태가 좋다고 볼 수 있죠. 급속 냉동이라고 하면. 그다음 데이터 퀄리티라든가 이런 것이, 특히 포르말린 픽스드 파라핀 엠비드 티슈와 관련했을 때 포르말린 관련 여러 가지 몰리큘러 모디피케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 DNA 브레이크다운, 아티피셜 뮤테이션, 이런 것들로부터 상당 부분 회피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마크로 바이오 몰리큘들에 대해서 익스트레이션도 다른 픽서티브에 익스포저된 티슈에 비해서는 상당히 유리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뱅킹된 것 때문에 특정 코호트 케이스의 컬렉션과 이제 여러 기관 협력해서 가면은 라지 스케일 스터디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프레시 티슈 자체에 비해서 이렇게 뱅킹 티슈를 보면은 이런 장점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마크로 몰리큘 스터디들에 대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들의 리미테이션도 또한 있습니다. 프리징 되는 순간 바이어빌리티가 멈춰 있는 상태지 바이올로지 액티비티가 유지되는 상태가 아니죠. 결국 그 세포가 다시 살려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리미테이션 때문에 우리가 이 다음 문제로 그 좋은 내용을 공유해 주실
오가노이드 뱅킹 관련해서 넥스트앤바이오 팀을 모셨고요. 그 다음에 BDX는 페이션트 드라이브드 제노그래프트 모델, 우리가 인체의 암 조직을 여러 가지 그 인미노 매니지드 애니멀 모델 많죠. 노드스키드 마우스라든가 이런 마우스 모델한테 이식해서 그 마우스 제노 생체 안에서 바이어블 튜머 셀들이 유지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역시 오리지널 그 인체 환경에서의 캔서 셀의 어떤 스테이터스하고 제노 환경에서 스테이터스를 일치하는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실제 다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인체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약품 개발이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는 제노 프리 컨디션의 이슈가 항상 있죠. 이런 문제가 있을 뿐더러 더 현실적인 이슈는 모든 케이스를 다 오가노이드 뱅킹 시스템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제노 그래프트 모델로 유지 관리 비용이 엄청나서 일부 셀렉티드 케이스만 1위로 가는 거지 루틴 케이스로 이렇게 가기는 무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인가? 이것이 매 케이스를 바이어블 셀로 익스트랙션 한 다음에 셀 프리징 뱅킹 시스템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또한 매 케이스를 셀을 분리해서 보관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게 된 것이 이건데요. 프로즌 바이옵시 샘플, 뜻이 아까 말씀드린 용어로면은 프레시 프로즌 티슈로부터 바이어블 셀 하베스트가 가능할 것인가? 이거 만약에 이게 된다면 우리가 특정 조건으로 티슈 프리징 뱅킹 관리하다가 필요시 그로부터 바이어블 셀을 하베스트해서 어떤 연구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서 시도 파일럿 스터디를 진행해 봤고요.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는 이제 우리가 올해 앞으로 우리가 인체의료은행 차원에서도 연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고민하는 찰나에 두 팀이 방문해서 저한테 비즈니스 디스커션을 하다가 이런 아이디어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 사이티바의 이영 박사하고 호진 메디칼 한성우 이사님이 하고 이야기하면서 아이디어 도움을 많이 받았고 실제 이 파일럿 스터디를 진행함에 있어서 장비와 기술적인 도움도 많이 주셨습니다. 또한 저희 의생명과학 교실의 김규 교수님 그 교실 대학원생 김동현 석사과정과 더불어 저희 병리과의 손희승 선생님이 많이 해주셨고요. 이러한 프로세스의 매니저를 사실 인체 유래물 은행 팀 차원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인체 자원 뱅킹 서비스를 하고자 우리 팀원들이 같이 노력한 결과를 말씀드릴 텐데 이렇게 거창하게 인트로덕션을 거창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퀘스천에 대한 우리들의 현실 리드 이런 것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은 이만큼 컸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데이터의 내용은 그 중에 파일럿 스터디 내용이어서 정말 바이어블 셀 하베스트가 가능한가? 사실 이 퀘스천에 대한 것만 오늘 말씀드릴 테고 이거 이후의 과제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케이스의 프레시 프로전 티슈를 갖고 장기별로 이렇게 했고요. 크라이오 바이럴 넣어서 사이즈는 약 1mm 큐빅 정도로 해서 냉동했는데 일부는 더 잘게 찹핑해서 했고요. 이 더 잘게 찹핑한 이유는 프리징 메디아가 셀 프리징 메디아를 같은 조건으로 일단 시도를 했기 때문에 프리징 메디아하고 우리가 보관하고자 하는 티슈의 셀들의 접촉 면적, 접촉 효율을 좀 나름 높여보고자 일부는 찹핑해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동결 보존액은 일반적인 셀 프리징 메디아의 개념을 이용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정도면 딱 1mm 큐빅 사이즈로 정확하게 맞출 수 있겠죠?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자대가면서 자를 수는 없고 눈대중으로 이렇게 시도했습니다. 두 가지 했고요. 그리고 조직 해리 과정이 중요한데 이것이 지금 이런 장비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장비와 이런 그 파우치를 이용해서 이것이 이제 사이티바에서 그 자랑해 마지 않는 오믹스 번들이라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이걸 이용해서 많은 연구자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열망이고, 요 사이티바는 아마도 우리나라 이런 의생명과학 연구와 산업화에 회사가 나름 기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열망으로 저를 찾아왔겠죠. 그래서 1차적인 퍼스트 스텝의 아이디어와 시도로서 해봤고요. 이거에 아직은 뭐 장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제가 좀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면 장점이라고 표현하겠지만 파일럿 스터디 결과를 갖고서 다 다른 제품하고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요거의 독특한 점은 들어가는 보통 티슈로부터 셀 하베스트 할 때는 이런 종류의 엔자임을 36도씨나 이런 적절히 온도로 하게 되는데, 여기서 들어가는 디소시에이션 엔자임은 굉장히 저온 상태에서 생존하는 미생물로부터 채취한 그런 엔자임이어서 콜드 디소시에이팅 엔자임입니다. 저온에서도 이제 액티비티가 유지되는 그런 것이 독특한 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나름 우리가 티슈의 신선도가 유지되는 차원 그런 환경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디소시에이션, 셀 하베스트 과정을 하려고 노력은 했고요. 그래서 해봤더니 일단 프레시 프로즌 티슈, 이제 사이로이드 튜머 샘플에서 넣어서 셀 하베스트 했더니 이렇게 이런 정도의 셀을 하베스트를 했고, 자 이제 이것은 프리징 티슈를 소잉 녹인 다음에 거기서 인디비주얼 셀을 하베스트 할 수 있는가 해봤더니 이렇게 하베스트 되더라. 그 다음 단계는 당연히 얘네들이 컬처에 했을 때 컬처 디시에서 생착 가능한가, 이것이 이제 바로 이어지는 우리들의 퀘스천입니다. 그래서 해봤더니 한 3일 정도 되니까 이게 바닥에 세포 보이십니까? 바이어블 어드히런트 셀이기 때문에 바닥에 달라붙은 세포는 살아있는 거고, 살아있는 세포는 바닥에 붙어서 있어야 되고요. 떠 있는 세포는 생착하지 못해서 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메디엄 체인지 하면은 위에 부유물은 없어지고 살아있는 세포만 이렇게 계속 유지하게 되는데, 일단 이걸로 봤을 때 프리징 티슈에서부터 바이어블 셀 하베스트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브레스트라든가 렁 티슈, 스토막 이렇게 했는데, 브레스트 티슈에서는 조금 더 많은 세포가 하베스트될 수 있었고, 렁 티슈라든가 스토막에서는 요 케이스는 사실은 만족스럽지 못한데요. 티슈의 네크로시스라든가 이물질 이런 것들의 함량에 따라서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브레스트에서까지도 이렇게 어디런트 셀들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셀 컬처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모양은 일반적인 브레스트 캔서 셀은 에피셀류이 동글동글 하잖아요. 아마도 티슈 종양에 같이 있는 스트로말 파이브로블라스트가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닌가 추측은 해봅니다. 1차적으로는 이렇게 프리징 티슈로부터 바이어블 셀 하베스트 가능한가에 대한 이 퀘스천을 어드레스 하는데 포커싱을 했고요. 10케이스에 여러 가지 정리해봤지만 아직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일럿 스터디 결과를 갖고서 우리 앞으로 이렇게 바이오 머티리얼을 준비해서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딱 분양하겠소라고 말을 할 수 있기까지는 남은 걸음이 많습니다. 일단 이런 퀘스천을 어드레스 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첫 걸음을 이렇게 오늘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가졌던 퀘스천은 바이오블 셀 하베스트가 가능한가라는 이 질문의 대답은 이 사진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향후 우리들의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프리징 컨디션과 소잉 컨디션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이 필요하고, 티슈의 사이즈라든가 프리징 메디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최적의 어떤 컨디션을 찾아야지 그나마 셀 하베스트 일들을 맥시마이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연구 활용 전 단계에서 확인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는, 즉 우리로서는 이러한 플랫폼 개발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오리지널 프레시 티슈에서 하베스트한 셀과 이렇게 말씀드린 프로즌 티슈로부터 하베스트한 셀에 있어서 동일한 또는 이퀴밸런트한 셀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런 아이덴티컬리티와 펑셔널 어세이 과정이
앞으로 진행돼야지 인체 자원 플랫폼으로서 이렇게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향후 과제는 우리 앞으로 진행하게 될 5기 사업이라든가 여기 연관돼서 우리 이리온 과장님께서 국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 두시면 저희가 내용으로 어플라이해서 자금을 확보해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